지난 두 영상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긴축적 재정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하나의 가정은 두 가지 정책 사례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소위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는 겁니다. 재량적 재정 정책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특정 시기에 나라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 지출 수준과 조세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침체기에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호황기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계 과정과 토론과 토의는 수개월, 때때로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그런 후에야 정부가 완전 고용이라는 것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세입 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 정책 같은 것이 있나요? 심지어 자동으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자동화된 재정 정책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민선 관리들 사이에서 장기간 논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정부 지출과 조세 변화를 말합니다. 자동화된 재정 정책은 그 나라의 정부 예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런 걸 그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왼쪽에 포함한 이 그래프는 단기적으로 한 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변동할 때 정부 지출과 세금이 어떻게 자동으로 변동되는지 하나의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왼쪽 그래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오른쪽 그래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완전 고용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는 양호한 상태로 적정 수준에 맞는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누구나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생산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경제입니다.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낮고 안정적이며 완전 고용 상태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가 음의 수요 충격을 경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수요가 하락하는 이유로는 아마도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Y1로 산출량이 감소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가 수준이 PL2로 떨어지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경제는 지금 경기 후퇴 국면입니다. 정치인들이 모여 몇 달 동안 시간을 갖고 세금과 정부 지출에 어떤 변화를 줄지 논의하기에 앞서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순 수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자동으로 벌어질까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정부의 세수와 이전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전 지출은 사람들이 실업기간이나 빈곤기간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출하는 정부 지출의 유형입니다. 음식 구입을 돕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대학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전 지출입니다. 이것은 사회기반 시설과 기술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전 지출과 조세 수입은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 여부에 따라 어떻게 자동으로 조정됩니까? 우리는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이 정부가 소위 균형 예산 상태일 시점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수가 이전 지출에 사용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간 단순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정부는 단순히 이전 지출 말고도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러한 이전 지출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출과 일치하는 세액을 세금으로 징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따라서 예산 잔액은 0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실질 국내 총생산 하락은 국민 소득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징수되는 세금이 자동으로 감소할 겁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세수는 자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량은 Y1로 하락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균형 예산 상태인 YF2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산출량이 Y1로 떨어짐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겁니다. 수요 감소로 인해 직장을 잃으면서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세수가 감소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직 상태가 되면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의 이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자동으로 늘릴 것이며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는 정부가 이전 지출에 지출하는 것과 동시에 감소할 겁니다. 정부 재정은 재정 적자 상태입니다. 정부는 자동으로 재정 적자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전 지출에 대한 지출이 세수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거리는 자동적인 형태의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을 나타냅니다. 환기하세요.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세수가 감소할 때 시행됩니다. 말하자면 경기 후퇴를 경험하는 나라에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소위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 인사들이 나설 필요가 없이 구현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발생합니다. 수요 부족 경기 후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이 정책의 효력은 음의 수요 충격을 완화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경기 후퇴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동 안정화 장치로 인해 총수요의 감소가 경제에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없을 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사람들이 실업이나 빈곤에 접어들면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정부가 됐건 워싱턴이건 브뤼셀이건 런던이건 민선 공무원 사이에 어떠한 토의나 토론도 없이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 정책 이반자들은 경제 충격에 대해 매우 느리고 반응이 별로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된 재정 정책인 자동화된 재정 정책으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경기 후퇴 직후에 이루어지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산출량이 감소하는 상황에 봉착하긴 하지만 그 감소의 규모가 자동 안정화 장치가 없을 때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Y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 총수요 감소의 경제적 영향을 완충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다른 상황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 경제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 상황을 도식화해 봅시다. 먼저 AD1로 하락하는 대신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거품, 주택시장 거품이 있다고 칩시다. 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소비해 총수요가 AD3까지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과열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과열이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 국내 총생산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외향 이동하고 실질 국내 총생산은 YF1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수입이 생기고 가계는 소득이 더 증가하며 실업률은 더 감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임금을 챙깁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정부는 자동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실업자는 감소합니다. 빈곤층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무료식권, 저소득 주택수당, 실업수당, 의료수당 및 기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예전처럼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생산 수준이 여기서 보듯 완전 고용을 넘어서면 경제에서 허덕이는 사람은 더 줄어듭니다. 이걸 Y3라고 칩시다. 따라서 산출량이 Y3이 되면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수가 정부 지출보다 웃도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긴축적 재정 정책이지만 재량적 재정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정책 이반자들이 모여 몇 달 동안 토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AD3으로 증가했거나 물가가 PL3으로 증가한 결과인데 경기 과열은 자동으로 완화되고 연성화될 겁니다. 안정화 장치가 없었을 때보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경제가 내장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없었을 경우처럼 과열되지 않습니다. 이걸 AD4라고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논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해졌지만 그리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두 개의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전체적 맥락은 총수요가 감소할 때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어서 경기 하락과 산출량 감소를 완화하고 디플레이션을 예방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산출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세금 수입이 자동으로 감소하고 사람들이 실직하고 빈곤에 빠져 정부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산출량이 증가하고 총수요가 AD3까지 외향 이동한다면 우리는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양의 수요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가 없을 때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재정 정책은 정책 이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장된 안정화 장치가 있어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다소 완화하는 경험을 보장해 줍니다.
고맙게도 산출량 수축이나 확장을 경험하는 경제에서 세금과 정보 이전 지출이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